오늘은 그 PT 요령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자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같은 그런 이제 일본 회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PT를 할 때, 그러니까 PT 먼저 전에 자기가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두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먼저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면접관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레코멘데이션을 주면 좋은데, 이런 좋은,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이나 마케팅 전략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 다양한 회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좋은 뭔가 케이스가 나오면, 아, 이 케이스를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어떻게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러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리라는 경우를 들고 나왔던 게 무슨 이유냐면, 자리라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리라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일본 정부에서 정말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회사니까 이걸 망하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산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일본에 그 교세라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한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10위 안에 드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거기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회장인데, 지금 아마 만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회장인데, 일본에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딴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분만 현재 지금 살아계신데, 80이 넘었는데 뭐 다시 또 이런 회사를 맡아서 다시 운영해 볼 기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제발 이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왔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나모리 가즈오가 본인이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일본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회사를 맡아요. 맡아갖고 경영 정상화를 만들어내요. 경영 정상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 사람이 한번 해보는데, 그 중에 뭐냐면, 처음엔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정말 항공회사에서 중요한 많은 서비스들이 코어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거를 코어 비즈니스에 넣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배기지 핸들링 서비스라 그러면 많은 항공사에서 사실 이렇게 위탁을 주거든요. 배기지 핸들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서비스겠어요.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항공사를 이용하는데 내가 어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 짐이 제때 안 와봐. 그럼 완전 여행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자를 이용했는데 그렇게 한번 이게 제때 안 왔다, 짐이. 그러면 또다시 자를 이용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항공회사들이 코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코어 비즈니스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기지 핸들링을 아웃소싱을 많이 줘버리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50만 원밖에 못 받아. 예를 들면 아웃소싱 하면 파견업체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월급이 예전보다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옛날같이 그런 애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옛날에 100만 원 받는데 지금 5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열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용이 물론 줄일 건 줄여야 되겠지만, 코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거는 비용 줄인다고 잘못해서 그렇게 아웃소싱을 줬다가는 오히려 회사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어 비즈니스가 될 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확실히 더 주면서 오히려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 문제가 됐었던 게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완전히 막혀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완전 거대 기업처럼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야 내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고 뭐 열심히 의견 개진해봐야 그게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실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좋은 의견이 많이 있는데도 처음에 신입사원 때 몇 번 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전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좋은 의견들이 전부 사장돼 있구나. 이런 의견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독립채산제를 도입을 하는데 부서를 여러 개를 쪼개갖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그 독립채산제를 줘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 내에 완전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한마디로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 거대한 죽은 공룡 같은 기업을 나눠서 그렇다고 큰 플랜이야 물론 크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부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갖고 1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시켜서 기업을 정상화를 시켜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거를 보고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걸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정말 재밌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이걸 어떻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회사를 위한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